예, 235페이지부터가 물건 변동이에요. 자, 이 부분은 등기법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법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민법 시험 지문에만 등장하는 일부만 설명합니다. 나머지 등기 절차를 민법 시간에 강의할 수는 없어요. 예, 아직 등기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어려운 건 나중에 5, 6월 달에 할 거예요. 236페이지 공시의 원칙과 공실의 원칙 기초부터 설명드렸고 3, 4월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 239페이지 오른쪽 3번 물건행위의 유인성 문제라는 부분에 거기에 2번을 좀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게 민법 이론에 여러 군데 걸친다고요. 이제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칠판에 적는 건 이론 강의 중에는 마지막입니다. 5, 6월 달에는 그냥 입으로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2절만 하면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항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1월 1일 매매했고 2월 1일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했고 3월 1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그렇게 매매한 걸 전제하여 설명합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은 칠판에 적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1월 1일 날 매매하고 3월 1일이 도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을 1월 1일 매매했지만 차후 2월 1일, 3월 1일이 도래하면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죠. 예, 채권행위라고 말해요. 그럼 3월 1일 날 이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해버렸고 대금까지 지급해버렸다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인데 소유권은 물건이죠. 예, 물건행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채권행위가 달리 원인행위라고도 말한다고. 원인이 법률 요건이잖아.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이 원인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든 계약은 법률 행위잖아요. 원인은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에 규정이 있지만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원인 행위라 말해. 됐습니까? 예. 이 원인 행위, 즉 채권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합의 해제 등이 되면 물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예요. 이게 판례의 유인성설, 달리 유인설이라고도 말해요.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등이 됐다면 물건행위도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건행위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무효가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다면
물건이, 즉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기 위해서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지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복귀된다는 말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복귀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판례의 유인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등기는 을에게 있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 달리 말하면 갑이 진정한 권리자고 등기된 자가 무권리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판례의 유인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187조예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처분하라 라는 법률 규정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도 포함돼. 이해하셨습니까? 되겠죠? 예.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 기타 중에는 판례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중에 하나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는 등기법에서 심도 있게 연구할 겁니다. 민법 시간에도 조금 설명드렸고 나중에 등기의 내공이 좀 쌓이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럼 243페이지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 등기 청구권은 자세한 분석은 민법에만 물어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을 지금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등기 신청권하고는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등기 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등기 신청권, 개인과 국가기관 간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법상 행위예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인 민법에서는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뤄요.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게 등기에 협력하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라 사건, 사법상 행위라. 그래서 민법 시간에 한다 이 말입니다. 등기법식으로 표현하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하라 요구하는 권리예요. 개인이 개인한테. 이 등기 청구권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누는 대표적인 이유가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대상이란 말은 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무엇을 채권적 청구권, 무엇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개념이 약간 어려워요.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쉽게 말하면 법률행위를 하고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무엇이다? 채권적이에요. 그럼 달리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고? 계약이고, 계약은 달리 무엇이라고도 말한다? 약정이요. 달리 무엇이라고도 표현해? 합의요.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이잖아. 되겠습니까? 계약을 달리 약정이라 말하고,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의 합의로 성립하기 때문에 달리 무엇이라고도 말한다? 합의요. 그럼 계약하고 약정하고 합의하고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이다? 채권적이에요. 됩니까? 예. 그런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다? 물권적이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체관계는 권리를 연상하면 돼요. 권리를 가진 자하고 등기된 자가 다른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이다? 물권적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이 좀 어렵다고. 그런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대부분이요. 민법 187조의 법률의 규정이 대부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전부라면 개념이 쉬워질 것인데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채권적,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물권적,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면 개념이 쉬울 것인데 민법 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는 등기 청구권이 없는 것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거든. 대부분이 물권적이지 전부는 아니다. 그럼 민법 187조를 해보면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란 이야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요. 권리를 가진 자가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말 아니냐고. 이해하십니까? 아니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가 필요 없대요. 그럼 등기하기 전에 이미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자가 아직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자, 즉 실체관계와
등기된 자, 등기가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채권적 청구권이고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대부분은 물권적이다. 전부는 아니에요. 예, 대부분이에요. 정확한 개념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이다? 물권적이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자고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요. 좀 줄일게요.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무엇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요. 하면서 할까?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을이 매매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는 무슨 청구권이 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 아니냐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잖아.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음에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10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더 이상 등기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잠시 보려. 그런데 대표적인 예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는 등기 청구권은 거의 대부분이 원인이 무엇이다? 법률행위요. 전부는 아니에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독특한 채권적 청구권이 하나 있다 배울 거예요. 그 유일한 예외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고요. 권리는 누가 갖고 있고? 갑이. 등기는 누구에게 돼 있고? 을이.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등이 되면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인성설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물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없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다고. 처분하기 위해 등기하라 돼 있어.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죠. 왜 갑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상대방한테 등기부에는 을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내가 진짜 소유자입니다 라고 거래하자 요구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래.
진짜 소유자라면 말소 등기해라 요구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지. 처분을 위하여 그때까지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실체관계는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는 누구에게? 을에게. 이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란 걸 알았다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전 등기란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질은 말소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도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배웠잖아. 등기부상의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 등기함이 원칙이지만 말소 등기가 여의치 아니할 때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전 등기를 무엇이라 말해?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말해요. 실질은 말소 등기입니다. 예. 그 다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시험에 정답은 되지 않는데 용어 자체가 채권적일 수밖에 없지. 등기법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등기의 명칭 중 설정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등기하는 것이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요. 설정 등기가 약정, 즉 계약, 법률행위하고 하는 등기라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슨 청구권일 수밖에 없어? 채권적 청구권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최초로 등기하는 걸 설정 등기라 말해요. 예. 그래서 설정이란 의미를 알면 원인이 법률행위란 걸 알 수 있어. 채권적 청구권. 출제하는 지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정 등기는 정답을 잘 안 만들어요. 당연히 알 거라 보고 우리는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법률 규정 이렇게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취득은 민법 245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돼 있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등기하고 실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이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는 완성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시효 완성자에게는 아직 등기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지만 권리를 가진 자와 등기된 자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자에게 등기 청구한다는 말은 그자 명의로 무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고 있잖아. 이 등기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권리를 가진 자와 등기된 자가 일치한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채권적 청구권이요. 그러니까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등기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공통점. 차이점은 하나는 법률행위했고 하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시효를 완성했다는 차이점 외 나머지 논리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예외를 해볼게요. 매수인부터 해볼게요. 그럼 매수인이 대금은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수익은 하고 있어. 점유를 이전받아. 근데 아직 등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권리 행사로 해석하고 있어. 이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모습이 법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석을 한다고. 그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권리 행사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가 없어.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시효에 걸려 권리 소멸한 것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소멸 안 한다는 말, 또는 소멸시효 대상인지 아닌지, 거기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를 두 가지 의미로 말해요. 어찌됐든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안 되나?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의 중요한 논점이지만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라면 민법 총칙할 때 자세히 분석했지.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규정하고 있어. 취득시효는 물권법에, 취득시효는 중요한 논점이에요. 소멸시효는 다만 용어만 필요해. 자세한 분석은 시험 아니에요. 이런 게 소멸시효예요. 만약 갑에게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다면 소멸시효를 논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권리가 있고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이 갑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만약 이 권리가 용익물건처럼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라면 20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딱 20년이 도래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은 권리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취득시효와 달리 중단 정지가 있어.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정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면 청구 등을 한다고 의무자한테 의무 이행하세요라고 이렇게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말은 흘러왔던 기간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0이 돼버린다고. 그럼 중단이 된다는 말은 권리는 소멸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소멸시효 정지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에 몇 달만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돼 버린다고.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걸 알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버렸어. 쓰나미가 와서 법원이고 등기소고 다 쓸려가 버렸어. 권리 행사할 방법이 없어. 그럼 잠시 스톱하는 게 무엇이라? 중단이에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잠시 스톱됐다가 그런 정지 사유가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20년의 소멸시효인데 지금 19년 하고 7개월이 흘렀어. 5달만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해. 권리 행사하려고 보니까 천재지변이 생겨버려서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럼 29년 7개월 상태에서 스톱을 한다고. 이 사유가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진행돼. 5개월만 더 지나면 무엇이 돼버려? 소멸시효 완성이 돼버려. 이런 게 시험 아닙니다. 이런 거 하다가는.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소멸시효란 개념 가볍게 아시고, 첫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라는 이야기. 두 번째, 지역권 할 때 필요해요. 소멸시효 완성한 권리가 무엇됐다는 말이고 소멸됐다는 말.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권리가 소멸됐다는 말이다, 안 됐다는 말이다.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필요해요. 근데 참고로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 정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척 기간은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으로 그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소멸해버려. 대표적인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3년 10년이 제척 기간이라. 이런 중단 정지는 있다 없다? 없다. 흘러간 기간이 제로가 되거나 또는 잠시 스톱하는 이런 건 제척 기간은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3년 10년은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했던 게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런 표현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모습을 판례가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석을 해. 그러니까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완성될 수가 없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싶은데 할 게 많은데 시간은 자꾸 늘어가고. 시효 완성자도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어?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해. 등기해 주세요라고 현실적으로 요구는 안 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한 거하고 같다고 해석을 한다고.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어찌나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지 색깔하고 간격까지도 맞추고 있다. 지금 이리 했는데도 모르면 어찌하오리까. 여기까지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원인이 법률 행위, 시효 완성자는 법률의 규정, 그걸 제외하고 똑같다. 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달라질 거라고. 매수인이 병에게 점유를 성계하여 준 경우 그 말은 을병 간에 매매 등을 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이 점유의 성계인이잖아. 이것도 해보세요. 시효 완성자가 병과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그럼 병이 점유의 성계인입니다. 왜 아래 위를 표현을 달리 적었다고? 판결유지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왜 대법관이 표현을 달리해서 다른 판결이에요? 다른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같은 말이라 같은 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 말이 더 마음에 들구만. 이래 하면 될 건데 이게 일반인들이 더 알아먹기 쉽지. 같은 말이라 같은 말. 그런데 판결 요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그대로 옵니다. 익숙하라 그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되겠습니까? 아니 판결문 작성한 분이 다른 분이라 자기가 즐겨하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점유를 성계하여 주었다는 말이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제는 점유의 성계인이 점유를 하잖아. 점유의 성계인이 점유를 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점유 상실했잖아. 여기는 적기가 곤란하네. 이래 적어도 용서하세요.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잖아. 그럼 애초에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 행사로 판례가 판단했잖아요. 그럼 점유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매수인이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하는 말하고 점유를 이전해 줬기 때문에 상실한 거예요. 예. 이건 지금부터 달라진다고. 지금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인이 점유의 성계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성계하여 준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이런 표현을 써요.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다. 줄이면 판례가 무엇이라 보고 있어? 권리 행사요.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결국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진행 안 된다는 말입니까? 뭐야 이거? 글이 잘 안 되나? 정시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럼 매수인은 이렇게 점유를 성계해도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게 판례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아래쪽은 달라지지. 이 부분은 이런 판례가 없어요. 권리 행사로 보겠다는 판례가 있다 없다? 권리 행사로 본다는 판례가 없다고. 권리 행사로 본다는 판례가 없다는 말은 결국 점유를 상실한 것을 권리 행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이건 권리 행사로 본다는 판례가 없다는 말은 시효 완성자는 점유를 이전하고 나면 이제는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판례가 없어.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반대로 나와야지.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진행이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그런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는 권리 행사로 본다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권리 행사로 보지 않는데 점유를 이전하여 점유를 상실했다고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몇 년이 지나야만 소멸하는 것이다. 10년이요. 이 부분이 다르다고. 이 부분이. 매수인과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이 부분이 같다 다르다? 그걸 빼고는 다른 논리는 같다 다르다? 같다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비교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247페이지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설명드렸고 248 중복 보존 등기의 등기법입니다. 그리고 무효 등기의 유용도 등기법 시간에 배우고 나면 민법에는 최소한만 필요해요. 자, 넘기시고 250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요. 예, 그 부분을 잠시 쉬다 설명드릴게요. 예, 조금만 쉬겠습니다.